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태라고 합니다. 25살이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해당 사연은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야블리튜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모두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우리 집은 늘 형편이 넉넉지 않았죠. 할머니는 재봉틀을 돌리며 이웃집 옷을 수선해 주시거나 시장에서 반찬을 팔아 우리 둘의 생계를 꾸려오셨는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어릴 때부터 꼭 성공해서 할머니께 보답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집에서는 전기세가 부담스러워 늦게까지 불을 켜놓기 어려웠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매일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결과 명문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 있었죠. 할머니께서는 제가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눈물을 흘리시며 기뻐하셨어요. 그때의 할머니 표정은 지금도 제 가슴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대학 생활은 녹록지 않았어요. 학비는 장학금으로 해결했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였죠. 수업이 끝나면 바로 아르바이트로 달려갔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학점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할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으니까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취업의 문턱은 높기만 했어요. 전공 지식도 중요했지만 대기업들은 해외 연수 경험이나 인턴십 같은 스펙을 더 중요시했거든요. 저는 그런 기회를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와 할머니 약값을 벌기에도 빠듯했으니까요. 서류 전형에서 번번이 떨어지는 나날이 계속됐어요. 그러던 중 최근에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평소 앓고 계시던 관절염이 악화되었고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 나왔어요. 수술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었고 저는 더욱 절박한 마음으로 취업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대기업 무인전자의 신입사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죠.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드디어 면접 기회를 얻었어요. 이 회사에 들어가면 할머니 수술비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요한 면접이 있는 날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다림질한 하얀 셔츠와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나 제게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우리 정태, 오늘 꼭 잘 될 거야. 할미는 알아.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등을 토닥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합격해서 할머니 수술비 마련할게요. 집을 나서며 깊게 심호흡을 했어요. 오늘 이 면접이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면접장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고 그때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버스 안은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어요. 저는 운 좋게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면접 질문들을 머릿속으로 되새기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고 한 노인분이 천천히 버스에 오르셨어요. 허리가 굽은 채 지팡이에 의지한 모습이었는데 소박하지만 깔끔한 옷차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노인분은 빈자리를 찾아 천천히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앞줄에 앉아있던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얼굴을 찡그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냄새나요. 저기 다른 자리로 가세요. 버스 안이 순간 조용해졌고 노인분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춤거리셨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노인분의 난처한 표정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중요한 면접 날이라 조심스러웠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할아버님, 여기 앉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노인분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제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노인분은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고맙네, 젊은이. 내가 다리가 좀 불편해서.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제 할머니도 다리가 불편하세요. 그러고는 그 무례한 여성을 향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서로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여성은 제 말에 잠시 당황하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노인분 옆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는데 그분이 내 손을 살짝 잡으셨어요. 학생인가? 아니면 회사원? 노인분이 물으셨죠. 저는 긴장된 마음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면접이 있어서요. 첫 직장이 될지도 모르는 회사예요. 어디 회사인데 그리 긴장했나? 노인분이 다시 물으셨고 저는 무인전자요. 대기업이라 경쟁이 심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라고 솔직하게 답했어요. 노인분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회사지. 열심히 준비했으면 잘 될 거야. 그 말씀에 왠지 모를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낯선 노인의 응원이었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저는 김정태라고 합니다. 할아버님은요? 제가 물었더니 노인분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하셨어요. 나는 김무인이라고 하네. 반갑네, 정태군.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김무인 할아버지가 불편해 보여서 제가 옆에서 살짝 부축해드렸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고마움의 표정을 지으셨죠. 요즘 젊은이들은 노인을 외면한다고들 하던데 자네는 다르구먼. 어떻게 자랐길래 이리 마음이 따뜻한가?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제 어려웠던 성장 과정이 떠올랐지만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이 저를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했죠.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의 마음이 잘 이해돼요. 김무인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단순한 호기심에서 진지한 관심으로 바뀐 것 같았습니다. 그랬구나. 쉽지 않았겠네.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 할머니가 대단하신 분이셨겠어.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번에 꼭 취업해서 할머니 수술비를 마련하고 싶어요. 제 진심 어린 말에 김무인 할아버지는 깊이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내 젊은 시절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네.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일했지. 자네 같은 마음씨 곱고 성실한 청년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네.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버스가 면접 장소 근처 정류장에 도착했고 저는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내려야 해요. 할아버님은 어디까지 가세요? 김무인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나도 이 근처야. 정태군, 면접 잘 보게. 자신감을 가지고 솔직하게 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긴장된 마음이었지만 왠지 모를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버스에서 내린 후 저는 면접 장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는 3월의 아침이었습니다. 무인전자 본사는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위치한 고층 빌딩이었죠.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웅장한 건물 앞에 서자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내가 정말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할머니를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같은 면접 지원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이었는데 모두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저는 제 낡은 정장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아무리 정성껏 다렸다 해도 3번이나 입은 정장은 새 것과 비교할 수 없었으니까요.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옆자리에 앉은 지원자가 물었어요. 저는 대학 이름을 말했고 그 청년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오, 명문대네. 근데 해외 인턴은 어디서 했어?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해외 인턴 경험이 없다고 하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럼 어학연수는? 역시 없다고 하자 그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죠. 주변의 대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어요. 누군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의 인턴 경험을, 또 다른 누군가는 유럽에서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달리 저는 그런 화려한 경험 대신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했던 기억뿐이었죠. 자신감이 점점 사그라드는 것을 느꼈어요. 정태 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갑자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아침에 버스에서 만났던 김무인 할아버지가 아닌가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뵙다니 놀랍네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하세요? 김무인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시며 제 옆에 살짝 다가오셨어요. 나도 이 회사에 볼 일이 있어서 왔네. 자네가 아까 무인전자라고 했기에 같은 곳인 줄 알았지. 할아버지의 정장 차림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박하지만 고급스러운 옷이었죠. 이어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정태군, 최선을 다하게. 진심은 반드시 통하는 법이야. 그 말씀을 남기고 할아버지가 어디론가 걸어가시자 주변에 있던 몇몇 지원자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분 누구세요? 아는 분이신가 봐요? 한 지원자가 물었죠.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오늘 아침 우연히 버스에서 만난 할아버지세요. 친절하게 응원해 주셨어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긴장하지 말자. 지금까지 해온 대로 정직하게 면접에 임하자. 얼마 후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6명씩 그룹으로 나뉘어 면접실로 들어갔어요. 제가 속한 그룹은 가장 마지막이었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긴장은 더해갔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났고 가슴은 쿵쾅거렸어요. 그럴수록 제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모습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해낼게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어요. 면접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어요. 김정태 씨, 앞으로 들어오세요.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면접실은 생각보다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테이블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3명의 면접관들은 딱딱한 표정이 아닌 조금은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김정태 씨, 자리에 앉으세요. 가운데 앉은 중년의 남성이 말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나와 살짝 손수건으로 닦았어요. 면접 준비는 잘하셨나요? 오른쪽에 앉은 여성 면접관이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면접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제 전공 지식과 관련된 질문들이 이어졌고 저는 대학에서 배운 내용들을 차분히 답변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김정태 씨는 해외 경험이 있나요? 왼쪽에 앉은 젊은 남성 면접관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없습니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해외 연수나 인턴십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면접관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서류에는 나와 있었겠지만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럼 인턴십 경험은요? 다시 한번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대기업 인턴십은 없습니다. 대신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았어요. 편의점, 택배 상하차, 음식점까지. 그 과정에서 고객 응대 방법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 대답에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 눈빛이 좋은 신호인지 나쁜 신호인지 알 수 없었죠. 가운데 앉은 면접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김정태 씨, 무인전자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예상했던 것이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모범 답안은 갑자기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대신 솔직한 마음이 튀어나왔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단순히 좋은 대기업이라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면서 무인전자의 기업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기술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비전이 제가 꿈꾸는 가치와 일치했습니다. 또한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제 할머니가 최근에 무릎 수술이 필요하신데 이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할머니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순간 면접실이 조용해졌어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나 싶어 당황스러웠지만 뒤로 물릴 수는 없었습니다. 가운데 면접관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사시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할머니가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기에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돌볼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제 진심 어린 목소리에 왼쪽 면접관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갑자기 여성 면접관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정태 씨는 어떤 직원이 되고 싶나요? 저는 생각할 시간도 없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대답을 했어요. 신뢰받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고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며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요. 저는 화려한 스펙은 없지만 성실함과 끈기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면접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편안해졌어요. 기술적인 질문들에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답변했고 모르는 부분은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공부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입사하게 된다면 빠르게 배우겠습니다. 약 30분 정도 면접이 진행된 후 가운데 면접관이 마무리 발언을 했어요.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태 씨,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통보드리겠습니다. 저는 3명의 면접관에게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면접실을 나왔습니다. 면접실 밖으로 나오자 긴장이 풀렸는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솔직하게 말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면접을 마치고 회사 로비로 나왔을 때 이미 많은 지원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면접 후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 속에서 해외 경험이나 인턴십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고 저는 그저 조용히 그들 사이를 지나쳤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면접 때 했던 대답들을 복기하며 이렇게 말할 걸, 저렇게 답변할 걸 하는 아쉬움이 밀려왔죠. 로비 의자에 잠시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문득 아침에 버스에서 만났던 김무인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할아버지는 어디로 가셨을까? 왜 이 회사에 오셨던 걸까? 의문이 들었지만 지금은 면접 결과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면접 어땠어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아침에 할아버지와 함께 있던 직원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잘 모르겠네요. 그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김정태 씨,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회장님께서 잠깐 뵙고 싶어 하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회장님이라니? 대체 무슨 일로? 혹시 아침에 만났던 할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네. 네, 물론이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저희는 특별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자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김 회장님의 비서 윤정훈이라고 합니다. 걱정 마세요. 좋은 일입니다. 그의 말에 안심이 되려는 찰나 엘리베이터가 멈췄고 저희는 넓은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복도 끝에는 회장실이라고 쓰인 큰 문이 보였어요. 윤 비서는 노크 후 문을 열었고 저는 떨리는 다리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아침에 버스에서 만났던 김무인 할아버지가 창가에 서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소박한 옷차림이 아닌 품위 있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버스에서 만난 소박한 노인이 바로 무인전자의 회장님이었던 거죠. 정태군, 들어오게. 회장님의 목소리는 버스에서보다 더 당당하고 위엄이 느껴졌어요.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웃으시며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하셨어요. 놀랐나? 나도 늙어서 가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살펴보곤 한다네. 오늘 아침에 자네를 만난 건 우연이었지만 참 인상적이었어.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소파에 앉았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회장님이셨다니. 머리가 하얘져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무인 회장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면접은 어땠나?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제 스펙이 부족해서 걱정이에요. 솔직하게 대답했더니 회장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면접관들에게 물어봤네. 자네는 솔직하고 성실하다고 하더군. 해외 경험이나 화려한 스펙은 없지만 진정성과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회장님의 말씀에 제 가슴 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곧 현실을 직시했죠. 그래도 대기업은 역시 스펙을 중요시할 텐데요. 제 말에 회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어요. 정태군, 내가 이 회사를 60년 넘게 이끌어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네. 진정한 인재는 스펙이 아닌 인성과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이지. 오늘 아침 버스에서 자네가 보여준 그 행동, 나 같은 노인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고 무례한 승객에게 맞서준 그 용기. 그건 어떤 학위나 해외 경험보다 값진 것이었어. 회장님의 말씀이 제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윤 비서가 차를 가져왔고 회장님은 천천히 차를 마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면접 중에 할머니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네. 할머니 수술비 때문에 간절히 취업을 원한다고. 저는 부끄러워졌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아 걱정했는데 면접관분들께 전해졌군요. 회장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라네. 나 역시 어머니를 위해 이 회사를 시작했으니까. 자네의 그 마음가짐이 아주 훌륭해. 회장님의 진심 어린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면접관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회장님과 만났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듯 했죠. 가운데 면접관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회장님이 손을 들어 그를 멈추셨어요. 김정태 군에 관해 한 가지 제안이 있네. 바로 결정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해보게나. 회장실에 들어온 면접관들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특히 면접장에서 저에게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남성 면접관의 표정이 가장 당혹스러워 보였죠. 회장님은 그들에게 잠시 기다려주게라고 말씀하신 후 다시 저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정태군, 내가 자네에게 바로 합격 통보를 해주고 싶지만 그러면 다른 직원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네. 회사의 규칙과 질서는 지켜야 하니까. 회장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었죠. 저 역시 특혜를 바라지 않았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자네에게 한 가지 기회를 더 드리고 싶네. 내일 최종 면접이 있을 거야. 그곳에서 자네의 진가를 더 보여주게. 저는 너무 놀라서 눈이 커졌어요. 보통은 1차 면접 합격자들만 최종 면접에 참여할 텐데 저에게 직접 기회를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인사드렸습니다. 회장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자네의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네. 수술이 필요하시다고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상태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윤 비서에게 뭔가를 속삭이셨어요. 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걱정 말게. 내일 최종 면접 결과와 상관없이 할머니. 수술은 우리 회사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네. 회장님의 말씀에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저는 아직 직원도 아닌데. 말을 더듬으며 물었어요. 회장님은 손을 내저으시며 우리 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네. 어려운 이웃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어. 걱정 말고 내일 면접에 최선을 다하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장실에서 나와 로비로 내려오는 동안 저는 현실감이 없었어요.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았죠. 하지만 윤 비서가 건넨 명함과 내일 최종 면접 안내문이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증명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관 12층에서 뵙겠습니다. 윤 비서는 정중히 인사하고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오늘 하루 일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에 버스에서 만난 노인이 알고 보니 무인전자의 회장님이었고 그 인연으로 최종 면접의 기회까지 얻게 되었어요. 심지어 할머니 수술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였지만 모든 건 제가 그저 옳다고 생각한 행동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너무 믿기지 않는 이야기라 할머니도 놀라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할머니 수술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죠. 그 소식을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받아보니 아까 만났던 윤 비서였어요. 김정태님, 회장님께서 할머니 수술 관련해서 내일 아침에 병원 예약을 해두셨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주소를 알려주시겠어요? 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네, 벌써요? 그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제 말에 윤 비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걱정 마시고 주소만 알려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집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차가 도착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게 정말 현실일까요? 단지 버스에서 한 노인을 도왔을 뿐인데 이렇게 인생이 바뀌다니요. 하지만 이유가 어찌됐든 할머니 수술이 가능해진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이제 내일 면접만 잘 보면 되는 거죠.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정태야, 면접 어땠어? 할머니의 물음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이야기를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시던 할머니도
윤 비서의 연락까지 듣고 나서야 현실임을 받아들이셨죠. 정태야, 내가 항상 착하게 살더니 하늘이 복을 내려준 거구나.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8시 정각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저희 집 앞에 도착했어요. 저와 할머니는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공손하게 차 문을 열어주셨고, 저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차에 태웠어요. 할머니는 평생 처음 타보는 고급 차량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셨죠. 정태야, 이게 다 꿈이 아니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이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수술비를 걱정하던 우리가 이렇게 회장님의 배려로 병원에 가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죠. 할머니, 다 현실이에요. 이제 걱정 마세요. 좋은 일이 생겼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30분 뒤 저희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접수대에는 이미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병원 관계자가 있었어요. 김정태님과 김영자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모든 게 물 흐르듯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바로 전문의 진료를 받으셨고, 오후에는 정밀 검사까지 예약되어 있었죠. 주치의는 할머니의 상태를 자세히 검사한 후 저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오셨습니다. 수술은 필요하지만 생각보다 위험도는 높지 않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수술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할머니,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죠.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또다시 윤 비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김정태님, 병원은 잘 도착하셨나요? 회장님께서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종 면접은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저는 깊이 감사드리며 전화를 끊었어요. 할머니의 검사가 모두 끝난 것은 오후 1시였습니다. 주치의는 모든 검사 결과가 양호하며 수술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또한 놀랍게도 모든 의료비는 무인전자 사회공헌재단에서 전액 지원된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기쁘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태야, 이게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착하게 살아서 이런 복을 받은 거야. 할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린 후 저는 곧장 무인전자 본사로 향했습니다. 최종 면접이 있는 12층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지원자들이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첫 면접에서 합격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저를 보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첫 면접에서 함께 보지 않은 낯선 지원자가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이겠죠. 저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당당하게 앉아 면접 준비를 했어요. 이제는 어제와 달리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비록 특별한 계기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지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어요. 나는 할 수 있어. 회장님께서 내 진심을 알아봐 주셨으니 다른 면접관들에게도 보여주자. 드디어 제 이름이 불렸고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제가 작성했던 자기소개서와 이력서가 펼쳐져 있었고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어제 저를 면접했던 여성 면접관이었어요.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김정태 씨, 어제 1차 면접에 이어 오늘 최종 면접까지 오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중년의 남성 면접관이 첫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김무인 회장님의 배려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제 아침 우연히 버스에서 만나 도움을 드렸던 노인분이 알고 보니 회장님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이 회장님인 줄 모르고 그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노인분을 도왔을 뿐입니다.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면접관이 이어서 물었죠. 그럼 김정태 씨는 그런 특별한 인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함정 같은 질문이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 인연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온전히 제 능력과 진심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특혜를 바라지 않아요. 다만 제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솔직한 답변은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 것 같았어요. 최종 면접은 예상보다 훨씬 부드러운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전공 지식에 관한 질문들이 이어졌고, 저는 대학 시절 배운 내용들을 최대한 정확하게 대답했죠. 또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었던 현장 경험들을 전문 지식과 연결시켜 설명했어요. 면접관들은 저의 답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정태 씨, 입사 후 어떤 직원이 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질문이 던져졌을 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무인전자는 단순히 월급을 받는 직장이 아니라 제 삶을 변화시켜준 소중한 인연이에요. 그렇기에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직원, 그리고 언젠가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면접이 끝나고 대기실로 나왔을 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저는 제 진심을 전달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윤 비서가 다가왔어요. 김정태님, 회장님께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냐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훨씬 마음이 가벼웠어요. 회장실 문을 열자 김무인 회장님이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정태군, 할머니 검사 결과는 어떻던가? 감사합니다, 회장님. 할머니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회장님은 손을 저으셨어요. 고맙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도 좋네.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 회장님은 천천히 소파로 걸어오셨어요. 자네가 버스에서 보여준 그 행동이 내게 큰 감동을 주었네. 요즘 세상에 자신의 이익만 좇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자네 같은 청년이 있어 희망이 생겼어. 회장님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들어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최종 면접 결과는 내일 발표되겠지만 미리 알려주마. 자네는 합격일세. 이건 입사 관련 서류야. 저는 너무 놀라 서류를 받는 손이 떨렸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의 합격은 특혜가 아니라네. 면접관들 모두 자네의 진정성과 능력을 높이 평가했어. 내가 한 일은 그저 기회를 준 것뿐이지. 회장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자네에게 특별히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네. 우리 회사 사회공헌팀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자네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곳이야. 물론 정태군이 원한다면 기술직으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보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전공한 분야는 전자공학이었지만 회장님의 제안도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고민해보겠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온종일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틀 전만 해도 취업을 걱정하던 제가 이제는 대기업 입사가 확정되었고 할머니 수술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죠.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유난히 밝아 보였어요.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정태야, 어떻게 됐니? 저는 환한 미소와 함께 합격 소식을 전했어요.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정태야, 내가 자랑스럽구나. 항상 바르게 살더니 하늘이 복을 내려준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작은 친절과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다니. 다음 날 아침 공식적인 합격 통지를 받았고 저는 회장님의 제안을 수락했어요. 사회공헌팀에서 일하며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후 할머니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셨고 저는 무인전자의 새 직원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무인전자에서 일한 지 1년이 되었어요. 사회공헌팀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죠. 특히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 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할머니도 건강을 되찾으셔서 예전보다 더 활기차게 지내고 계세요. 가끔 김무인 회장님을 뵐 때면 그날 아침 버스에서의 만남을 떠올립니다. 어쩌면 그때 제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지도 모르죠. 작은 용기와 친절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망설이지 말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세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듣고 생각나는 댓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야블리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야블리 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야블리 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